안녕하세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 구조와 초크에 대해 이해하면서 가격이 어떤 흐름 속에서 전환되고 이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차트에서 보고 있는 구조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까지를 구조의 유효한 돌파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구조를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결국 진입도 다르고 손절도 다르며 시장을 읽는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실전 차트 해석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 매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매핑은 단순히 선을 긋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어떤 원칙으로 읽고 판단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번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스윙 구조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내부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더 빠르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초크를 어떤 기준으로 실전에 연결해야 하는지가 훨씬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조 매핑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선형 구조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이론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노이즈를 줄이고 가격의 큰 흐름만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선 구조가 아니라 일본식 캔드 차트입니다. 실제 차트에서 가격이 한 방향으로만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죠. 고점과 저점을 만들며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는 꼬리를 남기고 몸통도 남기며 어떤 구간에서는 가격이 강하게 돌파했다가 다시 빠르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레벨을 가격이 잠깐 돌파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조 돌파로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한 변동성 돌파, 즉 유동성 흡수로 봐야 될까요? 또 어떤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스윙을 잡아야 할까요? 그리고 내부 구조는 어느 수준까지 세부적으로 읽어야 하죠?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차트 해석은 금방 주관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오늘 구조가 깨졌다고 보고 내일은 같은 모양을 보고도 아직 안 깨졌다고 판단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전략이 아니라 감으로 차트를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 매매의 일관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 매핑입니다. 구조 매핑은 말 그대로 시장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표시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입니다. 즉, 어디를 고점으로 볼 것인지, 어디를 저점으로 볼 것인지, 어떤 돌파를 유효한 구조 돌파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구조는 스윙으로, 어떤 구조는 내부 구조로 볼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구조 매핑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시장을 볼 때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이 구조 매핑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하나는 타입 1 매핑, 다른 하나는 타입 2 매핑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캔들 차트 위에서 구조를 읽기 위한 방법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구조 돌파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타입 1은 스윙 구조에 더 적합하고 타입 2는 내부 구조와 초크에 더 적합합니다. 이제부터 그 차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입 1 매핑을 보겠습니다. 타입 1 매핑은 구조를 읽을 때 비교적 더 보수적인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를 표시할 때는 고점과 저점을 잡기 위해 캔들의 꼬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가격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구조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구조를 표시하는 것과 구조가 실제로 깨졌다고 확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인데요. 타입 1에서는 구조가 깨졌다고 확정할 때 단순히 꼬리가 잠깐 레벨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레벨을 넘어선 상태에서 캔들 몸통이 종가로 마감되어야 비로소 구조가 유효하게
깨졌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왜 중요할까요? 시장은 종종 특정 레벨을 잠깐 돌파합니다. 겉으로 보면 강한 돌파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위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곧바로 다시 원래 구간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유동성 흡수나 가짜 돌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죠. 즉, 가격이 레벨을 순간적으로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그 방향으로 힘을 유지할 의도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캔들 몸통이 그 레벨 위나 그 아래에서 실제로 마감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은 단지 순간적인 찌르기가 아니라 그 가격대에서 매수나 매도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했고, 그 결과 시장이 그 레벨 밖에서 종가를 형성할 만큼 힘을 유지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입 1 매핑은 상대적으로 더 신중하고 더 보수적인 구조 판단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신호가 조금 늦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만큼 구조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성이 특히 스윙 구조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윙 구조는 시장의 큰 방향성과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큰 구조를 너무 공격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사소한 흔들림에도 추세 전환으로 오해하게 되고 결국 시장의 전체 방향을 잘못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윙 구조에서는 한 번의 꼬리 돌파보다 실제 종가 마감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정리하면 타입 1 매핑은 구조 자체를 더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스윙의 큰 구조를 읽고 스윙 고점과 스윙 저점이 확정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를 보다 신뢰도 있게 해석할 때 타입 1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타입 2 매핑을 보겠습니다. 타입 2 매핑은 타입 1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해석 방식입니다. 구조를 돌파할 때 우리는 꼬리를 사용하는 것은 같지만 가장 큰 차이는 구조 돌파를 확인할 때도 꼬리 돌파 자체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레벨을 가격이 잠깐이라도 돌파했다면 그것을 구조 변화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은 분명히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종가 마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 변화의 초기 반응을 더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구조를 해석할 때는 이 빠른 반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 구조는 스윙 구조보다 훨씬 세밀합니다. 하나의 큰 스윙 안에서 가격은 여러 번 작은 고점과 저점을 만들며 움직입니다. 이때 내부 구조의 변화는 되돌림에 시작되는 초기 신호가 되기도 하고 되돌림이 끝나고 다시 추세 지속이 시작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즉 내부 구조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보면 실제 가격 전환에 초입을 놓칠 수 있고 그 결과 진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내부 구조와 초크를 판단할 때 타입 2 매핑을 사용합니다. 초크 자체가 원래부터 구조 변화에 가장 빠른 초기 단계를 포착하려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 추세 안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되돌림의 시작 가능성을 보려면 가격은 내부에 대한 더 낮은 고점을 상승 돌파해야 합니다. 네, 이때 종가 마감까지 캔들을 기다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장이 이전에 대한 구조를 돌파를 하고요. 여기서 종가 마감에 대한 캔들의 상승 돌파가 진행이 되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종가 마감까지 캔들을 기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이미 가격에 대한 되돌림이 꽤 진행된 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캔들에 대한 꼬리만을 기준으로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캔들이 이번에는 구조에 대한 돌파를 진행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구조 변화의 첫 신호를 훨씬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승 추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림이 시작된 초기에는 약세 전환 또는 되돌림이 끝나고 다시 강세가 살아나는 초입은 대개 내부 구조의 공격적인 변화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타입 E는요. 진입 타이밍을 보다 정교하게 잡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죠. 네, 타입 E는 빠른 대신에 그만큼 시장 노이즈에 더 민감합니다. 즉 시장이 실제로 방향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잠깐 꼬리만 내민 경우에도 그것은 구조에 대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타입 E는 잘못 사용하면 가짜 신호를 지나치게 많이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E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가격 구조만 보지 말고 반드시 위치와 그다음에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디에서 그 꼬리가 돌파가 나왔는가, 그 자리가 공급인지 수요 레벨인지, 프리미엄지, 디스카운트 레벨인지, 또는 유동성을 회수한 직후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체 스윙 구조 방향과 일치하는지 이런 요소를 같이 봐야 됩니다. 결국 타입 E는 빠르지만 더 정교한 해석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이 없으면 공격적이라는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분해서 쓰느냐인데요.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볼 때 하나의 방식으로만 모든 구조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스윙 구조는 너무 민감하게 보고 내부 구조는 너무 둔하게 보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스윙 구조와 내부 구조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조 매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먼저 스윙 구조를 볼 때는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윙 구조는 시장에 대한 큰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죠. 큰 방향을 판단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구조 매핑을 해버리면 시장의 전체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스윙 구조를 확인할 때는 타입 1 구조 매핑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큰 구조의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즉 보스는 단순한 꼬리 돌파가 아니라 캔들 바디, 즉 종가 마감을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큰 방향에 대한 판단이 더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반면 내부 구조를 읽고 초크를 판단할 때는 빠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되돌림의 시작이나 되돌림의 끝 혹은 진입 타이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종가 마감을 기다리면 이미 가격 움직임은 상당 부분 되돌림이 진행된 이후일 수 있죠. 그래서 내부 구조와 초크는 타입 2 구조 매핑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즉 꼬리 돌파를 포함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내부 구조에 대한 변화를 읽는 것이죠. 이 두 기준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시장 해석이 훨씬 정리됩니다. 큰 구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읽고 작은 구조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스윙 방향은 구조 매핑을 할 때 타입 1로 설정을 하고 내부 전환과 진입 타이밍은 구조 매핑을 할 때 타입 2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흐름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실제 실행에서는 보다 정교한 거래 진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조 매핑을 실전에 연결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이제 이번 구조 매핑 파트의 핵심을 단순한 문장 몇 개가 아니라 실전 연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 매핑을 배우는 이유는 차트 위에 선을 예쁘게 긋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시장을 읽는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 그 기준 위에서 반복 가능한 해석과 실행을 만들기 위해서죠. 시장 구조를 제대로 읽으려면 무엇이 스윙 구조인지, 무엇이 내부 구조인지, 그리고 어떤 돌파를 유효한 구조 변화로 인정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차트 해석은 그때그때 달라지고 진입도 감으로 하게 됩니다. 즉 재량적 거래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 매핑은 전략의 시작점이자 차트 해석의 언어를 통일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타입 1과 타입 2의 역할 차이라는 점입니다. 타입 1은 보수적이죠. 구조를 확인할 때 캔들 몸통, 즉 종가 마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짜 돌파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윙 구조, 즉 큰 방향을 판단할 때 타입 1이 적합합니다. 반면 타입 2는 공격적입니다. 꼬리 돌파 자체를
구조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초기 반응을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의 초크와, 즉 전환의 초기 힌트와 타이밍 판단에 적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구조를 읽고 있느냐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다르게 써야 된다는 점이죠. 큰 구조를 보는 데는 가격을 살펴볼 때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작은 구조를 보는 데는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질수록 차트는 더 정돈되어 보이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같은 구간을 보면서도 이게 돌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계속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떤 구조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가격이 스윙 구조를 형성할 때는 타입 1, 내부 구조를 분석할 때는 타입 2.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으로도 분명해져 차트 해석에 혼란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크를 실전에 연결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크는 본질적으로 내부 구조의 전환을 보는 개념이고, 따라서 타입 2의 공격적인 해석과 잘 맞아요. 하지만 그 초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반드시 타입 1로 읽은 그 스윙 구조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죠. 즉, 큰 방향은 타입 1이 잡아주고 작은 전환은 타입 2가 포착해주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구조 해석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연결되는 전략이 됩니다. 결국 구조 매핑의 목적은 시장 해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고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이 명확히 세우면 진입은 왜 여기서 하는지, 손절은 왜 여기 두는지, 타겟은 어떤 구조를 기준으로 잡는지에 대한 논리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분명할수록 매매는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죠. 바로 그 지점부터 차트는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구조 매핑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입 1과 타입 2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윙 구조는 왜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지, 내부 구조는 왜 더 공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두 기준이 왜 함께 쓰여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차트 해석의 기준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제부터 차트를 볼 때 무조건 하나의 방식으로 모든 구조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스윙 구조인지 내부 구조인지를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분이 명확해질수록 구조 해석은 더 단순해지고 진입과 청산의 판단도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현재 팔콘 트레이딩 기술적 분석 모듈 강의는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구조 모듈은 현재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파트이며, 이미 시장 구조, 초크, 그리고 오늘 배운 구조 매핑 강의는 업데이트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기계식 스윙 구조와 내부 구조의 고급 개념과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 그리고 멀티 타임 프레임 개념 이론까지 계속해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요와 공급, 유동성, 진입 모델, 거래 관리까지 기술적 분석의 핵심 주제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유동성, 진입 모델, 거래 관리 파트는 실제 차트에서 어떤 유동성을 읽고 어떤 근거로 진입하며 진입 이후 포지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실전 영역입니다. 이 내용들은 멘토링 참여 및 또는 팔콘 트레이더 디스코드 커뮤니티 참여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가 진행한 교육 강의가 여러분의 차트 이해와 트레이딩에 실제 도움이 되고 있다면 팔콘 트레이더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강의와 실전적인 학습 흐름도 함께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듈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고 어떻게 실전에 적용되는지까지 더 깊이 있게 익히고 싶은 분들께는 좋은 학습 환경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강의 기계식 스윙 구조와 내부 구조에 대한 고급 개념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